자, 그럼 일단은 화면 좀 보시죠. 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시험 보시는 건 아시겠지만, 이거 9시 반부터 9시부터 10시 반입니다. 좀 일찍 보죠. 그죠? 참고하시고 그 TAT 2급이요. 좀 일찍 봅니다요. 요거 아닌가요? 맞을 텐데. 맞아요. 자, 그리고 딱 주의하실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전산세무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금하고 적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기에 거래처를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니까 점수 채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반드시 거셔야 돼. AT 시험은요. 예금, 적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즉 금융기관에 대한 건 우리가 꼭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외워주세요. 알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시험 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 보는 형식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나중에 할 건데 화면으로 보실게요. 뭐냐면 배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똑같이 이론 입력하고 실기 입력하면 이제 끝나는 걸로 원래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평상시 우리가 전산세무 회계처럼 그냥 이론하고 실기만 입력하면 끝나는 거였어 원래는. 게다가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실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입력을 다 해요. 입력을 하고 그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시험에 출제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뭐 해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입력한 걸 토대로 우리가 해당 문제를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입력하고 실기는 입력하는데 실기가 점수가 없어요. 실기가 점수가 없고 그 실기 입력한 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식회사 민국에게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가 막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시죠? 그게 뭐 3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화면 보시면 되겠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출제가 돼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 보여드리면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원래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3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입력만 하고 끝냈는데 지금은 점수가 없죠. 없고 그냥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를 쭉 입력을 해요. 막 쭉 입력을 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실무 수행 어디 갔냐? 여기 가지고 실무 수행 평가라고 해가지고 뭐 5월 20일자 수정세금 계산서에 코드 번호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에 실기를 입력을 해요. 근데 그게 점수가 없고 이제 그걸 토대로 내가 들어가 가지고 5월 20일자에 수정세금 계산서 사유가 뭔지 이런 것들 여기다가 적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입력을 일단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입력 안 하시면 여기 코드가 틀려버리니까 오답이 되겠죠. 알죠? 그래서 좀 짜증나는 형식으로 좀 바뀌었다. 알죠? 근데 갑자기 장부조회 문제랑 결합을 출제하는 거예요. 실기 입력한 걸 토대로 장부조회하는 거. 여기 장부는 다 줘요. 어디 조회하라고. 근데 문제가 내가 잘못 입력하면 장부조회가 이상해지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지 1번, 2번, 3번, 4번 이런 문제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건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좀 바뀌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똑같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실기를 잘 입력을 하셔야 답을 맞출 수 있는 건 무조건 맞아요. 아시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실 때 실제로 이제 비대면으로 보시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건 내가 답을 체크를 한 거예요.
답을 체크를 한 거고 이렇게 동그라미 안 쳐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답이. 그럼 내가 얘가 답을 체크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않으면 아 여기는 내가 답안을 체크를 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클릭해서 답을 체크하시면 이제 여기에 요런 마크 있죠? 이렇게 이게 답을 입력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건 아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 어떻게 받는지 설명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얘입니다. 우리가 방금 그냥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i 플러스 요거 i라고 되어 있는 것 좀 클릭해 주세요라고 했었죠. 실제로 이게 전산 세무 회계로 따지면 이게 K랩 프로그램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안 깔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까시는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이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신 한국공인회계사협회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들어가요. 됐죠? 가셔가지고 고객센터의 자료실 아니 맨 아래에서 뭐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도 있는데 자료실 가셔가지고 교육용 프로그램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여기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는 여기서 받을 수 있겠죠. 오른쪽. 그렇죠? 자, 여기인데 일단 어디를 클릭하시는 걸 추천드리냐면 여기 교육용 프로그램 무료 다운로드 이제 2를 다운받는 걸로 좀 추천을 드려요.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요. 아무튼 그래서 1이 잘 안 먹힐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2가 낫더라고요. 맞죠? 1은 잘 이게 압축을 안 풀더라고요. 그래서 2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받으시고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백데이터 다운로드 여러분들 이거 TAT 2급 받으시는 거. 요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기출문제만 푸실 분들은 이거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기출문제는 학원, 카페에 가셔도 기출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이거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알죠? 거기는 백데이터 생성 이렇게 백업 데이터 복구 안 해도 돼요. 기출문제만 푸실 거면. 아셨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저희 학원에 TAT 여태까지 나왔던 그 문제 있죠. 문제를 기출문제가 있어요. TAT 2급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게 요 아까 했던 도서출판 어울림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하나씩 백업 데이터 복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보실 거면 요 백업 데이터 복구는 안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기출문제집을 별도로 사셔가지고 연습을 하실 거면 이렇게 아까 했던 백업 데이터 복구를 일일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이거 아니고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어저께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알죠? 자, 요거 그러니까 영수증 수치명세서라는 게 세무 2급에서는 안 배우는 거죠. 근데 요 우리 TAT 2급 시험에는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입력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연습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계속 할게요. 자, 해보면 자 일단 여러분들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요 듣고 버리셔도 돼요. 언제 작성하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중에 세무 1급을 오셔야 여러분 아실 건데 우리가 내가 사업자한테 재화를 매입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을 받은 거예요. 제공을 받았을 때 그게 3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3만 원이 넘어가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명 서류인 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요런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뭐 적격증명 서류가 아닌 게 영수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럼 영수증 같은 거 받으면 우리가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떼는 게 아니라 전액 전부 다 우리가 가산세 2% 때려버려요. 듣고 버리셔도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작성을 하는 서식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유의하실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이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요. 내가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건 매입한 거예요? 판 거예요? 수치. 우리가 받는 사람은 판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럼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들. 너무 수치니까 샀겠지. 그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자,
눈 도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영수증 수치는 내가 매입을 했으니까 그 영수증 수치 내역을 보고 거래일자가 언제고 누구한테 샀으면 거기에 있는 뭐 성명 이런 것들 다 줄 거예요. 아시죠? 주는데 딱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잘 안 보이실 건데 화면 좀 올릴까요? 요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우리가 3만 원 초과하면 원래 적격증명 서류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건당 3만 원을 초과를 하더라도 적격증명 서류를 받지 않아도 가산세를 안 물리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외워야 되냐? 아니요. 외우지 말아요. 알죠?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여러분들이 해당란을 클릭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업무에선 진짜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들 업무 보실 때는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구를 보시고 내가 매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특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뭐냐면 국가하고 거래했대요. 국가하고 거래하면 적격증명 서류 안 받아도 돼요. 국가가 나의 소득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으면 체크하시는 거고 해당 없으면 그냥 무시해 버리시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2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1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뭐만 하시면 되냐면 클릭만 하시면 끝나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제가 방금 나눠드린 요인물 있죠? 자, 요인물의 2페이지는 아니다. 3페이지 좀 가주시면 됩니다. 3페이지. 글씨가 좀 작으실 수 있어요. 자, 요인물 3페이지 오시고. 자, 그리고 문제 좀 읽어볼게요. 3페이지입니다, 일단. 특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이런 영수증부터 보시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료 설명하고 평가 문제부터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맨 아래쪽 여기 있죠. 자료 설명하고 평가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맨 아래, 아니면 여러분 눈 잘 안 보이시면 제 화면 보셔도 되고요. 아래에 자료 설명 있고 평가 문제 있죠. 일단 이거부터 보신 다음에 그 자료를 위에 있는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료 설명부터. 자, 수라상에서 생산직 직원 회식을 하고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500번대 복리후생비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조심하실 게 보통예금에 이제 거래처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은행이라는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자, 평가 문제 1번.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이거 누가 봐도 분계 끊으라는 거잖아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여러분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번에 적격 증빙 미수치에 따른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평가 문제 1번은 방금 자료 설명 토대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평가 문제 2번에다가 영수증 수치 명세서라는 거 우리가 작성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일단 회사 있죠, 여러분들. 자, 회사를 좀 바꿀게요.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여기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요. 프로그램에서 맨 위에 여러분 회사 바꾸는 거 여기서 바꿔요. 자, 여기 클릭해 보시려면 위에 이쪽 보이시나요? 클릭하시고 하시면 아까처럼 우리가 회사를 찾는 게 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복구해 놨죠. 그럼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뭐로 할 거 일단 한강으로 할게. 한강으로. 요 2001번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2001번
클릭하고 확인하고 로그인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게 위에 회사가 잘 들어와 있는지도 보시면 돼요. 2001번으로 잘 들어오셨는지. 되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 AT 시험이 메뉴가 꽤 많아요. 메뉴가 꽤 많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요 돋보기 모양 한시 방향 쪽 가보실래요? 요 한시 방향 쪽에서요. 메뉴를 검색이 되거든요. 한두 글자 치시면, 두세 글자 치시면 그렇게 여러분 추천을 드려요. 메뉴가 꽤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부터 찾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눌러요.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여기다 일반 전표 일반 이 정도 하면 일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렇게 그 메뉴를 검색을 해요. 컴퓨터가. 알죠? 처음 보시는 메뉴가 더럽게 많거든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이런 애들을 클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셨죠? 이게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부 조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들. 알죠? 자, 그럼 들어가시게. 그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져요. 되셨죠? 자, 참고하시고, 자, 일반 전표 입력은 입력하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차이 있는 게 예금 적금 같은 거에 거래처 거는 것만 차이 있어요. 알죠? 자, 그러면 일단 날짜가 그 1월 15일이죠. 왜 자료 설명에 여기 있잖아요.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요거 1월 5일자가 되겠죠? 특히 TAT는 여러분 날짜 잘 안 주니까 날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해보죠. 입력. 자, 일단 1월 5일 하셔가지고 차변에 500번대 복리후생비 적으시면 되겠죠? 입력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32,000원. 요 대변에 보통예금인데 그 혹시 자동으로 여러분들 이거 안 거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요? 자동으로 이 컴퓨터 132,000원 차변 대변 다 걸리시죠? 어저께 세팅을 해서 그래요. 자, 보실게요. 이건 저 따라하지 마세요. 녹화를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 프로그램을 댁에서 까시면은요, 요 프로그램이 단점이 있어요. 뭐냐, 대차 차익을 안 걸어줘요. 처음에는. 알죠? 안 걸어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처음 내가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셨다라고 하시면 메뉴를 다 끄신 상태여야 돼. 요 메뉴만 있어야 돼요. 요 메뉴에서 환경 설정을 누르시는 거예요. 알죠? 환경 설정을 누르시고 여기에 내 컴퓨터라고 있거든요. 환경 설정 여기 내 컴퓨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5번째 대체거래 입력 시 차액이 발생하면 금액 자동 입력에 여기에 사용 안 함으로 원래 돼 있어요. 알죠? 요거를 사용함으로 클릭하셔서 돌려주셔야 돼요. 메뉴가 다 켜져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함 이렇게 하시면 대차 차익을 완벽하게 걸진 좀 않아요. 좀 이따가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요게 그나마 좀 나아요. 이게 좀 단점이에요, 단점. 아무튼 요것만 미리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귀찮으시면. 자, 다시 나가고 전 일반 점표 다시 올게요. 1월 5일이었죠?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전산세무회계는 이렇게도 점수 주잖아요, 다. 네, 우리 시험은 AT 시험은 이렇게 예금의 거래처 꼭 걸려 있어야 돼요. 알죠? 우리 지금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거래처에서 국민은행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민. 네, 지금은 제가 만든 문제라 그냥 국민은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검색하시면 갑자기 국민은행 당좌 예금이라고도 돼 있고 국민은행 보통 예금이라고 돼 있고 뭐 정기 예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그걸 잘 찾으셔가지고 지금은 보통 예금이라고 했으니까 국민은행 보통 예금을 잘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아마 내일 기출문제 풀 거니까. 알죠? 자, 이렇게 일단 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하나를 더 요구했죠.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세요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귀찮잖아. 우리 영수증 수치명세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찾아보긴 하겠지만 차라리 여기에서 영수증 같은 거 쳐가지고 메뉴 찾으시는 게 빠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수증.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네, 클릭하셔서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여기까지는 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타이핑 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두드리시는 거죠. F2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랑 거래했는가 나한테 판매한 돈 찾아야 되겠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공급자 정보에 있을 거예요. 위쪽에. 여기 있죠. 여기 위에. 여기 공급자 보이세요? 내가 매입자니까 나한테 공급한 자를 걸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있죠. 수라상, 유상호 이런 것들만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를 타이핑 하나씩 치시는 겁니다요. 쳐보죠. 자, 거래일자는 2022년 1월 5일. 그다음에 상호는 수라상에서 여러분들 영수증 받았고요. 네, 수라상의 대표자분이 유상호. 사업장도 타이핑 치시는 거예요. 서울 관악구 산림로 133. 그다음에 사업자 번호 짝대기 넣지 마시고 숫자만요. 114 81 58741. 거래 금액은 13만 2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갑자기 이제 거래 금액에서 엔터를 치시면 요런 게 뜰 거예요. 이게 아까 했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적격 증명 서류 안 받아도 문제 안 삼는 애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워요? 그냥 우리가 문제를 보고 여기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찾을 수밖에. 자세한 건 세무 1급 때 배우시는 거니까. 아시죠? 그럼 딱 보시고 우리가 지금 복리후생비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는 안 걸려요. 아시죠? 시험에서는 걸리도록 또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예. 잠깐만요. 어디 갔냐? 여기 보실래요? 여기 제목을 줬죠.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명세서 보이시나요? 나중에 풀어보실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출장 택시요금 택시요금? 보이시죠? 여기 택시요금. 그러면 택시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택시. 여기 있죠. 택시 운송용역. 그럼 이때는 택시네 해가지고 여러분 얘를 클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 안 걸리죠. 지금 제가 만든 문제는. 맞죠? 그러면 얘는 체크 안 하는 거고. 아셨죠? 방금과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28번을 클릭하시는 거고. 아셨죠? 그럼 지금 문제는 여기에 해당 안 되니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자, 하나 띄시고 엔터로. 그 다음에 여기 계정 코드는 우리가 어떠한 지출을 하고 영수증 받았냐. 우리 방금 500번 때 복리후생비 지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F2번. 여기에서 해당 계정 과목 검색하시는 거예요. 지출한 계정 과목. 그래서 복리후생비. 자, 우리 그 TAT도 마찬가지로 공장하고 본사 같이 내요. 혹시라도 어저께 그 FAT 보신 분들은 본사만 낼 건데 TAT는 공장 본사 다 냅니다. 자, 그럼 지금 생산직이라고 했으니까 500번째가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적요는 여러분 우리가 적요라는 게 사유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선 적당하게 내가 영수증 받은 사유 있죠. 보시면 돼요. 대략 뭐 걸까요? 회식비? 회식이라고 하셔도 되고, 생산직 직원 회식이라고 하셔도 되고, 회식이라고 하셔도 되고, 적당하게만 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자, 끝이에요. 여기 끝.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1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자, 클릭하시면 여기에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은 아까 우리가 적격증명서를 안 받아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었죠? 그럼 얘는 명세서 제출 대상이니까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문제 3된 거. 되셨죠? 원래는 이렇게 입력하면 3점을 맞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맞죠? 근데 일단 얘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잘 보시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화면 보시면 아이 참.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죽을 것 같고 잤지만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갔냐? 이게 결산까지 풀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1에 반영되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우리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가요. 지금은 이제 가시는 거 말고 가요. 가셔가지고 여러분 아까 우리 문제 택시 그거 뭐 클릭했었죠? 그럼 클릭하면 여기 제외에 그 금액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야. 35,000원이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2점짜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문제는 얘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하면 이렇게 문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 다음 중 명세서 제출 대상인 금액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고 문제 주잖아요. 지금 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32,000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실제 화면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컴퓨터 화면에다가 비대면이라 가지고.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 입력이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조회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 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수증 수취명세서 나오실 때 특히 내가 메뉴를 닫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메뉴에 X란 있거든요. 그 닫으시면 아마 저장할 건이 뜰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는 예 눌러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메뉴를 안 닫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메뉴를. 예전에는 메뉴를 닫아야 됐었는데 요즘은 장부조회를 물어보니까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켜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대신에 만약에 여러분 렉 걸린다라고 메뉴 몇 개는 끄셔야 돼요. 각시 메뉴가 많이 켜져 있으면 렉 걸리는 컴퓨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대면 시험 보실 때 좀 컴퓨터 괜찮은 걸로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알죠? 컴퓨터 괜찮은 거 있으면 메뉴 많이 켜져 있어도 렉은 안 걸리니까.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또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고 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는 경비등 송금명세서입니다. 자, 요것도 듣고 버리셔도 돼요. 됐죠? 입력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이걸 왜 작성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의제매입세 공제 좀 배우셨죠? 의제매입세 공제. 맞죠? 그 의제매입세 공제에서 우리가 그 면세 농산물 같은 거 매입을 했을 때 특히 농업인한테 매입하면 여러분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를 안 받아도 문제 없잖아요. 맞죠? 배우셨죠, 우리? 예.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적격증명서를 안 받아도 되지만 송금명세서는 제출해야 된다라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건당 3만 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원래는 적격증명서를 안 받으면 가산세 뚜져 맞는다면서요. 맞죠? 근데 이러한 애들이 있으면 이러한 애들은 우리가 그냥 네가 송금명세서만 제출하면 적격증명서를 안 받고 송금명세서만 제출하면 가산세 안 때릴게. 그런 애들, 이런 애들 있어요. 안 해오시는 거. 왜냐면 여기 다 걸리게끔 나오거든요, 시험에. 여기 걸리게끔 나와요, 무조건. 자, 그럼 여기에서는 딱 하나 주의하실 거. 자, 이제 해보시는 거에 뭐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니까 내가 송금한다라는 건 내가 구매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똑같아요. 여기에 법인 걸고 성명 걸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요게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은행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처.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갑이 주인공이에요. 갑이요. 을한테 이거
자, 을이 갑한테 물건을 팔고요. 갑이 을한테 송금을 한 거예요. 송금. 아시죠? 송금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갑 같은 경우에는 뭐로 송금했냐면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고요. 근데 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 계좌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조심하실 게 여기는 전부 다 누구를 입력하는 거냐면 내가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라고 해서 누구한테 내가 송금을 했냐를 거는 겁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은행은 내가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명 입력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 계좌로 송금했는지 내가 내 계좌 어떤 계좌 가지고 송금했냐를 거는 게 아닌 겁니다.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한국말 이해되시죠? 내가 누구 계좌로 송금했냐니까 상대방 계좌 거는 거예요. 아시죠? 내가 송금한 계좌는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거죠. 맞죠? 근데 내 어떤 계좌에서 빠져나갔냐면 국민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요거 거는 게 아니라고요. 상대방 계좌 거시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누구 계좌로 누구한테 송금했냐를 거는 거니까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 건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요것만 주의 하시면 끝이에요. 아셨죠? 이거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안 쓴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럼 유인물 다시 2페이지. 자, 유인물 2페이지에 이렇게 제목은 다 줘요.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핵심이 상대방 계좌 거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똑같습니다. 자료 설명 평가 문제부터 보셔야지 열심히 여러분 자료부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 자료 설명 볼게요. 자, 거래처 주식회사 상선전자에 제품을 발송하면서 제품 발송했으니까 내가 제품 판 거죠. 자, 발송하면서 당사 부담의 포장비를 간이과세자인 포장나라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포장비를 지금 계좌로 이체를 한 거죠. 자, 일단 평가 문제 좀 볼게요. 자, 평가 문제 1번에 거래자료 입력하라 라는 건 분계 끊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번에 경비등이 송금명세서 작성하세요 라는 건 그 메뉴 들어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자료 2번 보실래요? 자료 2번 보시면 우리 회사가 한강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찾으신 금액이라고 돼 있고 한강의 계좌는 여기 국민은행 계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강의 계좌는 지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계를 끊을 때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는 내 계좌가 국민은행 계좌잖아요. 그거를 거시는 거지만 이제 위에 자료 1번 여기는 공급자가 누구냐면 포장나라죠. 맞죠, 여러분들? 포장나라인데 포장나라의 계좌는 뭐예요? 그렇죠. 입금 계좌니까 포장나라가 판매자이기 때문에 포장나라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이 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포장나라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했으니까 하나은행 입력하셔야지 국민은행 것이면 지읒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입력해 볼게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항상 평가 문제 순서대로요. 자, 분계 끊어요, 분계. 날짜가 1월 4일이죠. 1월 4일. 자, 차변의 포장비죠. 그럼 계정 과목은 포장비. 왜냐하면 수익이 있으니까 비용 잡아야 돼요. 제품 팔았기 때문에. 네, 금액은 3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죠. 네,
근데 이 보통예금 계좌는 어느 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그죠? 국민은행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국민은행 걸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영수증 수취명세서 갑니다. 아, 영수증이 있어요. 경비등 송금명세서요. 미쳤나봐요. 저 바보 같아요? 맞아요. 바보였어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쭉 입력해 주시는 거에 똑같이 그냥 타이핑으로. 아셨죠? 자, 거래일자가 1월 4일이었고, 22년 1월 4일. 법인명 F2번 누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치시는 거예요. 아까 영수증 수취 명세서처럼 치시는 거예요. 자, 누구냐면 공급자가 포장나라, 성명은 송지수, 사업자 번호 117-2311-236. 그다음에 거래 내역이 거래 내역도 여러분들 그 적요라고 생각하시면 적요. 알죠? 뭐 포장비 이 정도? 적당하게 치시면 되겠네. 그죠? 자, 네, 거래 금액은 30만 원 보이실 거고. 그다음에 송금 일자가 여러분들 4월 똑같은 연도에 송금했죠. 거래 일자에. 그래서 2022년 1월 4일. 자, 이제 여기는 CD는 이제 은행 검색하시는 거예요. 은행. 여기는 F2번. 그렇죠? 조심하실 게 국민은행 찾는 거예요, 하나은행 찾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은행 찾는 거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거잖아요. 포장나라의 하나은행 계좌. 그죠? 그래서 F2번 눌러서 여기서 하나은행 치셔야지 국민은행 거시면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계좌번호는 거기 하나은행 계좌 당연히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료 1번 보시고. 여기는 짝대기 넣으셔야 돼요.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은행 계좌 527로 하는 거 있잖아. 527 이거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527 짝대기 910004 짝대기 22456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 계정 코드는 건너뛰는 거니까 입력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점수를 맞아가시는 건 아니고 이거와 관련돼서 물어보겠죠. 맞죠? 여기 보고 다음 중 우리가 뭐 포장비를 이체한 거래처는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다양하게 낼 수 있으니까. 아셨죠? 일단 입력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무조건 포인트예요. 되시겠죠? 자, 10분 쉬셨다가요. 계속 이어서 할게요.